안녕하십니까, 이소영입니다. 제17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3차전 경기 김성룡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년 전 이창호 구단의 상하이 대첩 실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4번의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벌써 2번의 고개를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점점 이제 그 가시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마지막에 오니까 한중일 모두 한 명밖에 안 남습니다. 네. 그만큼 이세돌 그 선수의 선전이 아주 돋보이고요. 오늘 일본 랭킹 1위 이야마와의 대결이거든요. 이 시합에서도 꼭 승리해서 중국의 커제 선수와의 리벤지 매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진으로 정말 재미난 광경을 봤는데 이세돌 구단이 중국의 렌샤오 7단과 대국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바둑을 이야마유타 구단과 커제 구단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공동의 적이 이세돌 구단인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완전 다른 얘기가 되겠죠. 커제 입장에서는 둘 다 적이 되는 거니까 네. 오늘은 아마 혼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한국과 일본의 주장전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농심배는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농심이 협찬합니다. 한중일 국가대항 단체전. 우승 상금이 5억 원으로 굉장히 뭐 많이 증액이 되면서요. 네, 삼국의 모든 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죠, 그만큼. 하지만 준우승 상금은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자, 한중일, 이제 3국이 모두 주장만이 남아있는데요. 5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승을 할 경우에 이제 평균 선수당 1억 원 정도의 상금을 받습니다. 네, 정말 그 이세돌, 커제, 이야마 유타 뭐 이런 선수들이야 뭐 상금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외의 선수들은 얼마나 초조할까요? 네. 정말 이세돌 선수가 2판만 이겨주면 모두에게 1억 원씩 선물하는 거니까요. 뭐 복권 당첨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커제 구단이 오늘의 승자를 기다리는데요. 이세돌 구단과 이야마유타 구단의 대결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83년생, 이야마유타니 89년생으로 강동윤, 김지석 선수와 동갑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한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김지석 선수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고 강동윤 선수가 아주 성적이 좋을 때인데 강동윤 그리고 이야마 유타 그리고 중국의 선수들 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말 89년생이 황금 세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야마 유타와 김지석, 강동윤으로 지금 재편된 것 같아요. 자, 자국 랭킹 이세돌 구단이 2위, 이야마유타 구단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인 1위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야마 유타는 일본 7대 기전 중에 6개를 지금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고 네. 또 암동산패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6+1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7관왕인데 일본은 이제 7대 기전을 워낙 중시하기 때문에 6+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남은 기전이 이제 10단전인데 그 이다 아츠시 선수와의 타이틀 경쟁이 곧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마 유타가 전관왕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록 자체만으로도 몇십 년 만의 기록이라고 하던데요. 예, 몇십 년이 아니고 일본 최초입니다. 그 현재 기록은 사카다 에이오 구단이 64년도에 가지고 있던 기록과 같습니다. 네. 타이입니다. 그때 이제 사카다 에이오 구단이 6+1을 했었는데요. 전관왕은 못했어요. 근데 이 전관왕은 만약에 한다면 일본 역사상 최초입니다. 네, 이야마유타 구단이 국내 기전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세계대회 출전을 잘 못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세돌 구단과 5번의 매치가 있었어요. 네, 이세돌 구단과는 생각보다 많이 뒀습니다. 네, 많이 뒀고 그리고 이제 이야마 유타는 이 농심배는 그 일본 내 그 기전과 일정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네. 이렇게 1위임에도 불구하고 4번밖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근데 성적은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오늘 6번째 시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과 일본의 주장전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이야마유타 구단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경기인데요. 이야마 유타는 왼손잡이입니다. 네. 왼손잡이고 바둑계 역사상 왼손잡이 그 기사가 이렇게 잘 두는 경우는 없었어요. 예, 거의 뭐 최고의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왼손잡이로는. 딱히 왼손잡이면서 잘 두는 뭐 타이틀 딴 기사들이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니까요.
보통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하더라도 바둑 둘 때만큼은 오른손으로 착수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알려지지 않은 사실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창호 구단이 사실 왼손잡이거든요. 네. 근데 이창호 구단은 밥을 먹을 때하고 바둑을 둘 때는 오른손을 씁니다. 글도 오른손으로 쓰는 것 같네요. 글도 왼손으로 잘 안 쓰네요. 이제는 양손잡이가 된 것 같아요. 바둑을 두다 보니까 오른손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왼손을 씁니다. 뭐 탁구라든지 뭐 다른 종목은 전부 왼손을 쓰는데 테니스라든지 그런데 이제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오른손 쓰네요. 그리고 글씨 쓸 때도 오른손 쓰고. 그러니까 양손잡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그 왼손을 쓰면은 고쳐 줬잖아요. 오른손을 쓰라고 이제 거의 뭐 강요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이야 뭐 지금은 뭐 왼손 사용해도 뭐 그렇게 큰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제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이제 오른손잡이로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지난번에 커제가 왼손으로 바둑 둬서 한번 놀란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둬서 원래 왼손잡이였나 했더니 그냥 그날 기분이 그냥 왼손을 두고 싶어서 왼손을 뒀다고 했죠. 예. 그랬어요. 네. 예. 보통 오른손을 다쳤을 때 왼손으로 둔 기사는 봤는데 그건 많죠. 예, 그런 어쩔 수 것도 없으니까. 아닌데 왼손으로. 예, 그래서 그때 좀 논란이 있었죠. 왜 왼손으로 둘까? 그래서 원래 왼손잡인가 해서 물어봤죠. 인터뷰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그냥 그날 기분이 왼손으로 두고 싶어서 뒀다 그랬죠. 이야마 유타가 오늘 뭐 하나 보여줍니다. 소목을 저렇게 두는 경우는 야 이거 좀 제 눈을 의심했었는데 예. 맞는 거죠?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이런 보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목을 양쪽으로 두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반대로는 있는데요. 향소목은 많이 예, 나왔는데 이렇게 소목을 두는 경우는 없는데 이야마 유타가 뭔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두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뭔가 준비한 보석이 있다는 얘긴데요. 이 농심배 같이 제한 시간이 짧은 기전에서는 본인이 한번 많이 연구해놨던 그런 포석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상대가 처음 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트러블에 저희가 항상 걸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마 유타의 그 저 포석은 뭔가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의 기전에서의 전략과 전술 중 하나인데요. 이야마 유타는 그 일본 기사들 중에 그 특이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속기파입니다. 일본 기사 중에서는 단연 속기파입니다. 그 결승전 시합에서 뭐 일본에서는 도전기라 그러는데요. 도전기와 결승전의 차이점은 이제 결승전은 우승을 하더라도 그 다음 대회에서는 이제 본선 처음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그런 경우를 결승전이라 그러고 도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이틀을 차지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싸워서 올라온 마지막 선수하고 한 번만 하면 돼요. 이제 그걸 도전기라 그러는데 네. 이야마 유타는 거의 도전기만 둡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시합 대국수가 뭐 굉장히 많은 기사는 아니에요. 그냥 도전기만 치르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 기사가 그 도전기를 두면서 거의 초읽기에 안 몰려요. 그래요. 예, 초읽기에 안 몰리는 기사입니다. 근데 그런 기사가 일본에서는 역대 오청원 구단, 그러니까 1인자인데 초읽기에 몰리지 않으면서 바둑을 끝내는 기사 중에서 대표적인 기사가 이제 오청원 구단이 있고요. 네. 또 한 명의 기사는 이제 후지사와 슈코 구단이 있어요. 그 외의 기사는 다 초읽기에 몰립니다. 예. 근데 그 거의 세 번째 기사입니다. 유일하게 시간이 적을수록 더 힘을 내는 기사입니다. 이야마 유타 하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항상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최연소 아니면 최초거든요. 예, 그런 기록이 많죠. 이야마 유타는 워낙에 그 어렸을 때부터 기재를 인정을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슈퍼스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의 그 암흑기 때 바둑을 배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바둑을 안 배울 때 바둑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특출난 거예요. 너무 그 바둑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없어서 바둑 대회 자체가 무산될 정도의 위기의 그때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이야마 유타가 잘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이제 바둑 붐을 이끌고요. 네. 그때 또 운이 좋았던 것이 뭐냐면 고스트 바둑왕이 데이트를 쳤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마 유타가 완전히 떠올랐죠. 뭐 일본 바둑에 숨을 불어넣은 기사 중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정상급 기사들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기사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익히 알려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야마 유타 구단도 그랬다고 하던데요. 예, 이야마 유타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그 크게 두각을 냈습니다. 이미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일본 그 전국 바둑대회 우승을 했어요. 그 바둑대회는 6학년까지 다 나오는 대회입니다. 전 학년이 참가하는 예, 대회에서요. 근데 2학년 학생이 우승한다는 건 참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네. 이미 뭐 그 6학년 형들하고 2학년하고는 그 체구에서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바둑이라는 게 뭐 체구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기에서 압도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학년과 고학년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마 유타의 그 2학년 때 우승 기록이 일본 바둑 역사상 같은 기록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야마시다 게이고라고. 네. 예, 익히 뭐 많이 알려진 그런 기사인데 그 2명밖에 없대요. 그 2학년 때 우승 기록이. 근데 이세돌 구단이 2학년 때 우승을 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네. 이세돌 구단은 그 해태베라는 바둑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당시 상대가 6학년이었던 한종진 구단입니다. 네, 한종진 구단한테 이기고 이제 우승을 했고요. 네. 3학년 때도 이제 그 바둑 대회 결승전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6학년이었던 하오정 프로에게 졌습니다. 네. 문화부 장관인데 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는 걸 계기로 서울 도장으로 유학을 왔답니다. 권감용 도장으로 유학을 갔고 또 하오정 프로는 그 기세를 이어서 그해 입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로가 됐죠. 김성룡 구단은 그 당시에 중등부였나요? 저는 그때 프로가 됐죠. 이미 프로가 되어 있을 예. 시기였군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저는 이미 그때 프로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워낙 그 어릴 때부터 그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 비금도 섬에서 지금은 이제 비금도 가는 게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 그래요. 그 쾌속선도 생겼고 교통편이 좋아졌죠. 교통편이 좋아졌다 그럽니다. 근데 예전에는 목포에 나오는 데까지 배로 3시간 반. 그리고 또 목포에서 지금 KTX가 있지만 목포에서 서울 올라오는 게 또 좀 멀어요.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틀 걸렸다 그래요. 이렇게 나와서 대기하고 또 서울 올라와서 또 대기하고. 그러니까 바둑 한 번 두면 3일이 날아가는 거죠. 네. 시합을 오면. 그리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어린 학생이 이미 서울 올라오기 전에 지쳐서 졌죠. 이미 바둑은. 뭐 그런 상황인데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정도니까 네. 대단한 거죠. 예. 어린 나이에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 과정도 버텨냈다는 것 또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한종진 구단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 2학년 때 이세돌은 어땠냐고 이렇게. 왜냐면 직접 당사자니까. 기억을 자기, 하던가요? 하니까 분명히 자기보다는 약했던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졌대요. 예. 뭔가- 분명히 자기보다 분명히 약했던 것 같은데 네. 이세돌 구단이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뭔가 이상하게 자기가 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정 프로는 이제 이세돌 구단한테 결승전에서 이긴 상대인데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3학년 때 이세돌은 어땠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 나보단 약했죠.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 그때는 많이 약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우정 프로의 그 또 자신감을 또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당시 이겼으니까요. 예, 대단했죠. 그때 하우정 프로는 6학년 때 프로가 됐고요. 예, 그 천재 소녀로 아주 유명했죠. 당시에는 그 여학생들이 참 바둑을 잘 뒀습니다. 하우정 프로만 그 어린이 대회 우승한 게 아니고 강승희 프로도 우승을 했고 네. 그 선배였던 그
윤영민 프로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남녀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았었네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 여학생이 우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많이 변했죠. 이제 남학생들이 월등히 앞서기 시작했죠. 고민 끝에 이제 걸쳤는데 사실 저렇게 손목을 양쪽으로 한 다음에 그냥 귀를 굳힐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뭔가 좀 약간 허무한 느낌인데 무슨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야마유타의 의도는. 무언가 적극적인 태세를 갖춘 형태라고 보여졌는데 이게 뭐 한쪽 굳히니까 백도 당연히 걸쳐 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뭐 평범하게 두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이야마유타의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일본 기사들과 바둑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난전을 즐깁니다. 뭐 이세돌 구단에 못지 않아요. 뭐 아주 난전을 즐기고 힘이 좋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만 보면 비슷합니다. 이세돌 구단과. 근데 이제 실리 쪽은 이세돌 구단이 조금 더 선호하는 쪽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일본이 워낙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기품적인 면에서 틀을 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바둑에서 나타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야마유타 구단은 지금도 그 인터넷으로 바둑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이디가 있어요. 이야마유타 다 뭐 프로 기사들은 아는데요. 자주 우리나라와 중국 기사들과 그 인터넷으로 바둑을 둡니다. 네. 인터넷에서의 그 승률 알고 계시나요? 이야마유타는 뭐 유명한 기사들하고만 두니까 아. 50%는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두는 기사가 이제 아주 유명한 기사들하고만 두니까요. 서로가 누군지를 알고 두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프로 선수들끼리는 안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공개할 수는 없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어느 정도 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점이 달라요. 일본 기사들이 인터넷 바둑 이렇게 최고의 기사들은 두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받지 않는 시합은 안 하려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인터넷 바둑은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냥 자기가 재미삼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야마유타는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일본 전통과는. 일단 무라카와 다이스케, 레니샤오, 이야마유타 세 명의 공통점은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는 초반에 그냥 일단 실리를 벌고 시작하는 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세돌과 바둑은 무조건 초반에 실리를 얻어야 된다. 실리에서 일단 밀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석을 짜는 것이 거의 처음 보는 수인데 그 수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다수의 그 실리를 먼저 취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거의. 지금도 이야마 유타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것도 뭐 노골적으로 실리를 벌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세돌 구단도 실리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어제 대국만 보더라도 큰 모양을 형성하는 바둑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어제 바둑은 좀 특이했죠. 그리고 어제는 워낙 잘 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워낙 잘 뒀고 지금 무라카와와의 대국도 그랬고 약간 불안한 면이 있었지만 거의 완승이라는 거죠. 불리했던 적은 없는 그런 바둑을 네. 완벽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 마지막에 네. 렌샤오가 버티다 상변에서 치중간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어제 그 해설을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프로 선수들 몇 명에게 네. 수가 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안 보이니까 이제 어제 바둑은 대부분 다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프로들은 그 연구실에서.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수가 나도 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제 그럼 김성룡 구단이 얘기하신 그 바가 맞네요. 그러니까 수는 난답니다. 수는 무조건 나는 장면인데 수가 나도 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렌샤오가 그렇게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는 수가 나긴 났습니다. 그 장면에.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사실은 그렇게 안 두고 더 깔끔하게 두는 게 좋았는데 어차피 뭐 이렇게 두나 저렇게 두나 이겼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이 수는 나는 형태가 맞습니다. 근데 렌시아오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그때는 수가 나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니까 이제 다르게 뒀겠죠. 네. 그건 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본 수인데 렌시아오가 못 봤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예. 봤으니까 또 치중을 받겠죠. 예, 봤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이제 바둑이 빨리 끝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이 정석대로 두면은 이 수는 여길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잘 뒀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에선 보통 눈목자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간격을 좀 염두에 둬서 눈목자를 두는데 이세돌 구단이 날잘 뒀거든요. 이런 점은 좀 이세돌 구단만의 또 독특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프로들은 한 수 한 수에 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일단 이야마 유타가 우상에서 지킨 방법도 한 칸이 아니라 나를자였거든요. 네. 요 날일자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장면이고요. 요 날일자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좌하 눈목자. 눈목자입니다. 네, 오늘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보던 바둑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야마 유타도 초반 포석이 독특한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색깔이 분명히 있는 기사고요. 그 일본 기사들 중에서 특이한 기사예요. 그래서 이야마 유타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일본 기존의 틀을 깼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거기 적응이 돼 있으면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걸 다 이렇게 깰 수 있으니까 뭐 일본 전관왕을 노리는 그런 기사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반에 틀을 깨는 데 있어서는 이세돌 구단도 못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최고가 되는 기사들은 그런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커제는 또 확실히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아쉽다면은 이제 다들 이런 모습이 좀 있는데 박정환 구단한테는 그게 많이 안 느껴져요, 사실. 무결점하다, 뭐 이렇게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박정환 구단의 가장 큰 장점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색깔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 색깔이 없으면 그걸 따라하려는 그 팬들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뭔가 누구 하면 어떤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 흉내도 좀 내보고 그 사람을 동경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없으니까 예, 아무래도 팬층이 좀 엷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협공을 했습니다. 이야마 유타 구단은 오사카에서 태어났어요.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이제 관서의 별을 넘어서 이제 일본 최고의 별인데요. 이야마 유타의 이 성장으로 인해서 일본 바둑계의 중심이 도쿄에서 오사카로 옮겨갔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선배라든지 아니면 타이틀 보유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시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마 유타와 시합을 하는 기사는 무조건 이야마 유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럼 오사카까지 가야 되는 예, 거예요? 오사카에 있는 일본 기원 그 관서 총본부에 가서 시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본 기원은 이제 그 본부가 세 곳이 있는데요. 네. 도쿄에가 이제 총본부고요. 그리고 나고야에 하나 있습니다. 중부 총본부라는데 그 나고야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관서 총본부가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데요. 이야마 유타는 시합을 그래서 오사카에서만 둡니다. 네. 예, 도쿄를 안 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야마 유타가 이제 도쿄에 가서 시합하는 시합은 10단전입니다. 10단 타이틀은 본인 게 아니니까요. 상대가 이다하스 씨. 예. 이다하스 씨도 어린 기사예요. 더 후배죠. 이야마 유타보다 더 후배인데 이야마 유타보다 후배가 이제 두 명이 타이틀 보유자였는데 하나는 이제 무라카와 다이스케,
또 하나는 이제 이다 아저씨인데 무라카와 다이스케에게는 이제 얼마 전에 뺏었고요 왕자를. 이번에는 이제 10단전만 남았는데 4월부터 한다고 하죠 그 시합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네. 지금 일본 바둑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장기계는 96년도에 그 하부라는 기사가 7관왕이 됐어요. 그 전관왕을 제패를 했어요. 일본 장기 역사상 딱 한 번입니다. 그 96년이. 그리고는 이제 그 하부라는 선수가 전관왕은 못했어요. 딱 한 번 하고 이제 말하는데 바둑계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야마 유타가 그걸 요번에 도전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지금 바둑계는 지금 흥분의 도가니예요. 그 우리나라 지금 알파고 만큼이나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또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을지 야마유타도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중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뭐- 그래도 일단 농심배가 진행 중이니까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일본이 잘해주고 있거든요. 타이틀 그 획득수가 뭐 올라가는 숫자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야마 유타의 타이틀 개수가 35개입니다. 그러니까 35번 우승했어요, 여태껏 통산. 35번 우승한 기사가 그 이상 기록한 기사가 몇 명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금 현재 그 이야마 유타의 그 총 타이틀, 통산 타이틀 기록은 7입니다. 근데 공동 7인데요. 35개를 차지한 기사가 2명이 더 있어요. 하나가 이제 임해본 구단 리나이펑, 또 한 명이 요다입니다. 만약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바로 이제 4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스는 역대 1위인 그 조치훈 구단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죠. 지금 일본의 전설들을 능가하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야마 유타가 작년 상금 수익이 대단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상금이 가장 많은 네. 기사죠. 뭐 커제가 세계 대회를 여러 번 우승했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네. 그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그 구리와의 10번기로 그 하나로만 9억 원을 넘게 벌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야마 유타의 상금을 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야마 유타가 얼마나 그 상금이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 그냥 일본 시합만으로도 그렇게 많이 상금을 번 거니까요. 뭐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금 랭킹 세계 상금 랭킹 1위와의 시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마 유타가 항상 1위니까요. 세계 네. 상금 랭킹. 이세돌 구단이 협공을 했는데 보통은 귀에 붙이거든요. 중앙으로 날일자를 뒀어요. 우상, 우하, 그리고 좌변에서의 세 번째 날일자. 이제 오늘 날일자 세 방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르죠. 예, 뭔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마 유타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사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바둑 스타일도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또 대단한 기사예요. 예. 지금 뭐 이미 뭐 어떤 일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뭐 후배지만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기사입니다. 일본 기사 중에서는 뭐 단연 이야마 유타예요. 자, 이세돌 구단도 날일자로 맞대응합니다. 자, 오늘 이야마 유타 구단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포석 어떤지 좀 볼까요? 약간은 좀 특이한 포석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처음에 몇 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 정말 보기 힘든.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예. 무라카와는 이렇게 뒀잖아요. 네. 이것도 좀 신기한데. 이걸로 안 돼서 준비를 한 걸까요? 네, 이것도 신기한데 이거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일본 바둑에서 나왔겠죠. 일본 바둑이 나왔는데 우리 기사는
한 명도 이렇게 둔 기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알파고 최근에는 네, 알파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기록이 있는지. 네. 알파고라면 딱 그냥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예. 야, 어떻게 이렇게 두죠? 좀 적극적으로 두어갈 줄 알았는데 막상 수비적인 예. 정석 선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실리지향적인 선택이었거든요.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뭐 거의 보통 많이 두는 수법이었는데 이세보다 조금 견고하게 뒀고요. 네. 거기 그래서 두고 꽁을 걸쳐가자. 했는데 뭐 흔히 두는 수는 이제 붙이는 수인데요. 이렇게 날일자를 뒀습니다. 간혹 두는 수입니다. 없는 수는 아니고요. 간혹 많이 두는 수인데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받으니까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돌이 있으니까 젖히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늘었네요. 예, 늘었죠. 이거 당연히 가야 되고. 한 번 더 넣을 때 이건 뭐 뭐 있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아직 안 뒀습니다만. 네. 이게 조금은 다릅니다만 화점에 있을 때 정석과 같거든요. 이 돌이 없으면 딱 정석 아닌가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이것을 지금 득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야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흙이 둘 수 있는 수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넣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만약 지킨다면. 네. 그게 아니면 이렇게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쪽을 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을 끊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끄는 쪽을 잡아야겠죠? 예, 이렇게 교환이 되면 보통은 이제 이 빵따냄을 주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건데 네. 요 교환은 제가 볼 때 백이 약간 득받거든요. 그렇다 가고 이렇게 있네요. 하네요. 어느 쪽으로 끌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쪽으로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먼저 볼까요? 어떤지? 바깥쪽으로 끊었습니다. 예. 왜냐면 이렇게 교환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교환되면 흙 쪽에서 득본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요. 예, 이건 흙이 약간 득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끊어서 이렇게 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이렇게 만약 교환이 되면 이 교환하고 이 교환은 백이 약간 득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깥쪽으로 끊는 게 정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짭짤하거든요, 실리가. 물론 이제 여기는 좀 약해진 건 있는데 그래도 여기 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실리 작전으로 가다가 왜 이 부분에선 달라졌을까요? 그렇게요. 지금 여기를 하나 젖히나요, 이걸? 뭘 두긴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 두는 건 좀 그렇고요. 허전하고요. 여하튼 기존에 안 나오는 보석입니다.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보석이고 뭐 이야마유타도 이렇게 예상하고 뒀을까요? 그냥 즉석에서 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일단 이수 자체도 잘 안 예.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수는 이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변화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예.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감으로 직관이라 그러잖아요. 직관으로 그냥 딱 판단해서 한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또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과 좌측이 일관된 작전은 아니고요. 그 일본의 장기 명인인 그 하부라는 그 하부 명인이 이제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리포터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바둑에 임한다 그래요. 시합에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얘기가. 다 까먹고 둔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다 잊어버리고 그런 바둑을 그 장기를 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류 기사는 그러니까 인류가 되려면 자기의 직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딱 하는데 이 부분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없었다고 없는 장면이라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드는 거죠. 뭐 내가 만드는 게 지금은 정형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딱 봤는데 직감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둔다는 거죠. 딱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장면이.
아무래도 계속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파고와는 다르네요. 그렇죠. 알파고가 이제 앞으로 어떤 또 발전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알파고 스스로가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알파고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지금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좀 기계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사람은 좀 그런 하부 명인 같은 얘기를 해야 좀 느낌이 오잖아요. 네. 예. 자, 이후에 이에마 유타 구단이 좌변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한번 붙어보자는 얘긴데요. 자, 우승컵을 향해 2걸음 남았습니다. 이세돌 구단. 잠시 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죠. 중국 상하이 그랜드 센트럴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7번째 농심배 세계바둑 최강전. 이야마유타의 바둑이 이제 약간 공격적인 느낌도 있는데요. 난전을 굉장히 즐겨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세돌 구단이 또 가장 좋아하는 바둑입니다. 마다할 스타일이. 기사가 아니죠. 예, 지금도 이걸 다가와서 이걸 압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기사인데요. 여기서 딱 떠오르는 수가 있다면 김성룡 구단은 어디세요? 저는 뭐 입구자인데요. 저는 왜 이렇게 이수밖에 안 보이죠 여기서? 왜 입구자가 떠오르셨죠? 뭐 특별히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예,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요. 아마 이건 두 가지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데 저는 왠지 여기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세돌 구단이 이런 수 잘 안 두거든요. 이세돌 구단은 이 입구자를 잘 안 둬요. 네. 예. 그런데 이번 농심배 경기들을 보면서 김성룡 구단이 이세돌 구단의 다음 수를 잘 예, 맞추셨거든요. 어떻게 이번에는 좀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줘주는 것 같은데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둘까요? 자, 어딘가요? 다가서죠. 다가섭니다. 예, 원래 치열하게 두는 스타일이니까요. 그 본능적으로 그런 입구자 이런 걸 이렇게 두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다가서는 거 아니면 입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입구자가 보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역시 치열한 바둑을 좋아하니까요. 이세돌보다는. 본능인 것 같아요. 저는. 흑도 중앙 한 칸이 바로 보이는데요. 근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노력, 뭐 재능을 보는 그 기준에서 노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이거죠. 예, 다 하는 얘기다. 기본이다 이거죠. 그건 뭐 기본인 그런 기본을 갖다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 그런 얘기를 좋아하니까요. 또 예, 노력이라는 얘기를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좀 인간적이고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류 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력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너무나도 당연하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안 하고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독창성을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독창성. 근데 그건 바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똑같은 얘기죠. 네. 뭔가 독특하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남들과 똑같기보다는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움을 찾아낸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안 되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면 다 인류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새로움을 추구하되 그것이 또 가능하기도 해야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네, 항상 안 될 것 같은 것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기사가 그동안의 이세돌 구단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이제 순수 상금만 1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래요. 1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제 이창호 구단은 전성기가 이제 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90년대 상금 액수니까 지금 물가 대비로 하면은 뭐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은현 구단은 더 이전에 이제 상금을 많이 또 획득했기 때문에 절대 액수로만 하면은 이창호 구단보다 훨씬 적습니다. 뭐 이세돌 구단보다도 훨씬 적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평가액으로 하면 또 얘기가 완전 달라진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세돌 구단 조사를 해봤더니 이세돌 구단이 올해 알파고에게 이기면은 이제 100억 상금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현재까지 한 70억을 넘게 벌었다고 하죠. 네. 예, 70억 원이 좀 넘었다고 하는데 알파고에게 승리하면은 한 13억 원 이상 정도 대국료까지요. 대국 쪽까지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 찍어 보면은 이세돌 구단도 이제 100억 상금, 뭐 클럽이라면 클럽이라고 할까요? 100억 원 클럽에 가입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야마유타가 이제 처음으로 농심배에 출전한 것이 11회 대회인데요. 당시 그때는 이제 신예입니다, 완전히 신예. 2010년이니까 2009년에 이제 참가해서 바둑은 2010년부터 뒀습니다. 이야마유타가 누구야 이런 시절이죠.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떠오르는 신성 뭐 이런 정도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전야제가 있었어요. 전야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 묘하게 사회를 봤습니다. 네, 중국에서. 중국 가서요. 제가 그 행사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놀러 갔다가 그냥 즉석에서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 중국 사람들만 있는 데서 사회를 봤는데 물론 통역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야마유타가 나왔길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재밌게 그 팬들한테 좀 재밌게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 이제 프로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바우 떠가지고 상금을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웃더니 굉장히 웃었어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굉장히 이야마유타가 웃더니 5억 엔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억 엔이요? 네, 5억 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50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예, 액수인데요. 얼마 안 됩니까? 근데 그때 그러면서 엄청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왜 웃나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웃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말을 하고 나서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렇게 과연 그렇게 벌 수 있는 큰 기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만 20억 원 가까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야빴어요. 너무 야빴어요. 그리고 너무 겸손하게 얘기한 거였어요. 이 야마유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번 것만 거의 100억 가까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야마유타. 얘기를 듣다 보면 김성룡 구단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 아니라 글로벌 하시네요. 아니, 근데 그때 참 처음 나왔을 때 이야마유타를 보는데 그때 인터뷰를 잘하더라고요. 인터뷰도 잘하고 굉장히 겸손해요. 사람이 겸손하고 참 약간 일본 기사 같은 네, 느낌, 진짜 뭐 그런 점잖고. 느낌, 점잖고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보여줍니다. 바둑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바둑은 그런 스타일이 전혀 다시 아니고요. 한번 나를자 또 네, 나왔거든요. 오늘 날일자 참 많이 보여주네요. 나를자 특집인가요? 네, 뭐 이야마의 날일자입니까 오늘? 오늘 거의 뭐 날일자만 두른 것 같아요. 네, 붙여가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 밀어주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밀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결국 여기 한 방을 맞으면 요 돌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굳이 여기를 두텁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제 기대기 전법이라고 하잖아요. 붙이면 젖히겠다는 의도입니다. 끊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리듬을 구하는군요. 예, 이렇게 두고 아주 이상하죠. 네. 돌이. 붙여서 그럼 젖히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젖히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젖히면 맞젖힌다는 얘기고요. 흙이 이렇게 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백은 계속해서 밀어서 탄력을 구하는 거죠. 이런 수법도 아주 행마의 기본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오늘 일단 초반 모습을 보면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결국 이 바둑은 난전이 되었을 때 누가 실수 안 하느냐. 초유게 몰려가서. 어차피 초유게 몰리니까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하마 유타가 속기를 잘 둡니다. 그래도 오늘 두 기사 모두 좀 진행 대비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어렵잖아요. 지금 바둑이 뭐 처음 나오는 형태니까요. 쉬운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밀어가네요. 밀어가네요. 역시. 상대가 안 뒀으니까 자기가 거기 두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과 중국의 그 교류 시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일 아함동산배라는 시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중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건 일중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스폰서기 때문에 네. 일중 그 아함동산배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뭐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아함동산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불교 한 종파입니다. 불교에서 후원하는 대회예요. 뭐 이제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르다고 하니까요. 뭐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불교 재단에서 후원하는 시합인데 그 시합이 이제 매년 우승자, 중국에서 우승자와 일본에서 우승자가 한 번씩 둬요. 상금도 굉장히 큽니다. 뭐 적은 상금이 아닙니다. 계속 지다가 일본에서 12년 만에 이제 이겼는데 네. 그게 이하마 유타예요. 상대는 그 황윤숭이라고 하는 신예 기사인데 커제와 네. 동갑입니다. 커제와 동갑이고 97년생 중에서는 그 커제가 지금 워낙 잘해서 그렇지 황윤숭도 상당히 잘하는 기사입니다. 그 바둑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요 시합 때문에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잘 두더라고요. 이하마 유타가. 한마디로 그 바둑은 황윤숭을 거의 갖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하마 유타는 그 지금 다른 일본 기사와는 완전히 다른 기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레벨이 다른 기사. 그러니까 마치 80년대 조은영 구단 같은 위치에 있는 기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를 일본 내에서도 갖고 있는 거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독보적인 거예요. 혼자 독보적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하마 유타 같은 기사가 많으면 이렇게까지 침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본 바둑이. 근데 이제 혼자 성적을 내고 그리고 자기 나라 그 시합 그 때문에 세계 대회를 못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하마 유타는 세계 대회를 못 나가니까 당연히 나머지 기사들이 나가야 되는데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죠. 자, 붙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막으면 이 단수를 치는데요. 다음에 이걸 따내게 되면 이 약점이 없어지면서 넘어가는 자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흙은 두텁다는 뜻이죠. 어떤 돌에 있어서 부딪히는 형태인데 이 부딪히는 지금 도망가는데요. 네. 좁은 공간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좀 너무 투자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집이 많이 난 것도 아닌데 사실 넘어가기만 하면 속 편하긴 합니다. 이거 뭐 생각하지 않을 뭐 생각하면 안 되는 수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뭐 이쪽을 젖힌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참 바둑이 어디를 둬야 할지가 딱 떠오르지가 않는 바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3월
1일에 가서요. 지금 4일째죠. 현재 4일째 지금 상하이에서 있는데 이하마 유타도 4일째 있습니다. 가서 있는데 이하마는 4일 전에 와서 계속 그 바둑을 못 두다가 네, 이제 지켜만 나온 거 봤죠. 지켜만 보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바둑을 두고 나온 기사와 쉬고 나온 기사 누가 더 유리하냐 따지면 다른 스포츠 종목은 쉬고 나오는 선수가 더 유리할 거예요 아마. 예. 체력 소모가 아무래도 좀 덜할 테니까. 근데 바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유리한 면이 훨씬 더 있습니다. 감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예, 바둑은. 감을 유지하는 것도 큰 거고요. 또 하나는 기세를 타잖아요. 그렇죠. 무라카에 이어 어제 렌샤오 선수까지. 두면서 계속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마. 질 것 같지 않고. 또 거기에 바둑 내용도 좋아서 승리하면 배가 되잖아요. 그럼요. 예. 너무 좋죠. 거의 완승으로만 이기고 있는데 대단하고 또 그런 또 이겨야 될 때 이기는 그런 것이 이제 팬들에게 크게 이제 또 이세돌이라는 이름을 어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2판 남았잖아요.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바둑 팬 한 분을 만났는데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바둑계를 잘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이제 우승할 확률이 뭐 이세돌 구단이 우승이 아니고 사실 한국이 우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승할 확률이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김사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느낌이 한 50%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하마 유타한테 이기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짓궂게. 그래서 네 그러면 한 60%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5% 아니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우승할 확률이 5%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커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한테는 5%밖에 안 된다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꼬면서. 인터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거군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커제가 또 그 얘기 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길 확률이 몇 %냐고 한번 꼭 물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 이제 승리를 거두면 내일 만나게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대국을 뒀잖아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진검 승부는 몽백합배 5번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졸지 라이벌이 된 것 같아요. 원래 나이 차이라 여러 가지 봐서 그럴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이세돌 구단 스스로가 이제 다시 만나고 싶어하니까요. 커제를 만나고 싶어하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세돌 구단은 구리와의 10번기를 끝낸 이후에 뭐 직업이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약간 승부의 그 큰 맛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의 목표는 이제 라이벌인 구리와의 그 대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끝나니까 일단 어떤 큰 목표가 없잖아요. 근데 없었는데 커제가 그런 불을 좀 당겨준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바둑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당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이세돌 구단하고 커제는 라이벌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 전적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몽백합배 이후의 대국, 좀 이벤트 대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두해서 두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뭐 그런 거는 뭐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한 시합이라고 생각 자체는 안 하니까 아마 이번에 농심배에서 만나면 그건 중요한 시합으로 생각할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커제를 만나고 싶고 또 그럼요. 이제는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인터뷰도 했거든요. 아마 커제도 그럴 거예요. 이세돌 구단하고 또 두고 싶을 겁니다. 내심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커제 입장에서 뭐 알파고는 나랑 뒀어야 되는데 이세돌에게 뺏겼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뭐 세계적인 명성은 이세돌 구단이 유럽이나 미국 이쪽에서는 가장 알려져 있는 기사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대표적인 건데 워낙 이제 최정상에서 오래 군림을 했고 커제는 이제 뭐 정상에 군림한 게 이제부터니까요. 사실 뭐 1년도 안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경력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 커지한테는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 이세돌 구단은 그 기회가 아직까지 있는 거고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이창호 구단은 그 기회가 오지 않았던 거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10년 전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창호 구단이 두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지금 잔고가 길어지는데 야마유타의 다음 한 수가 쉽지 않나 봅니다. 초반전이 항상 이제 이세돌 구단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오늘 초반전은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그 농심배에서 이세돌 구단이 좀 바둑을 편하게 둘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초반에서 괜찮습니다. 예. 항상 그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초반 부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이세돌 구단한테 숙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생각 끝에 안으로 웅크려요. 두텁게 두네요. 이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터운 수입니다. 거기는 자체가. 근데 이 자리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넘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백이 이렇게 씌우는 것이 당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젖히는 맛이 있어요. 끊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씌워야 되는데 약점이 많습니다. 뭔가 이쪽 약점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점이 많은 것도 굳이 씌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뛴다면은 이때는 여길 넘겠다는 의도네요. 깔끔하게. 아까 전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입구자로 넘는 거는 뭐 이게 전부 다 찌르고 뭐 해가지고 촉촉수 분위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깔끔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한 10집 나거든요. 이거는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간 자리를 막아서 차단을 한다면요? 이쪽을 차단을 하면 요 따내는 게 선수죠. 이게. 그럼 여긴 거의 살아 있어요. 요 돌은요. 그럼 이제 이건 여기 젖혀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터운 한술 뒀습니다. 저런 것도 그 어떤 책에 있는 수가 아니고요. 본능적으로 두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프로들의 두터움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장면은 저렇게 좀 두텁게 둘 필요가 있다. 답이 없어요, 사실. 저기 몇 네. 집짜리인지도 뭐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런 건. 지금 혼자 기보를 나보다 보면 지금과 같은 수도 뒀지만 왜 뒀는지를 예. 파악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수거든요. 뭐 다른 스포츠 같이 점수로 이렇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네. 뭐 저기 두면 저건 몇 점짜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둑은. 그냥 뭐 해설을 해주시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 저희가 여기 지금 그 이야마유타 사진 위에다가 무슨 전광판 같이 딱 두는 순간에 흑은 몇 집, 백은 몇 집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솔직히 이게. 점수로 환산하기가 예. 어렵죠. 사실 그것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보시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예. 아마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도 지금 누가 유리하구나 이거는 아실 건데 바둑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또 바둑 TV의 슬로건 자체도 생각하는 즐거움이잖아요. 또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도 재밌거든요. 이번에는 또 백의 다음 한 수가 잘 안 예, 보이네요. 일단 스타일은 막는 스타일인데요. 보통. 차단하는 게 보통 이세돌 구단인데 아예 손을 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 변화무쌍한 수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하마가 지금 딱 실리를 기본 처음에 우상기와 우하기 쪽에 챙긴 다음에는 두터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어딘지 모르게 약간 좀 무뎌 보이는, 그러니까 좀 중복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터운 면이 더 강해요. 예. 저게 이제 두터움이냐 중복이냐가 이제 판단하기 참 어려운 건데요. 네. 지금 이야마유타는 두터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또 이런 장면에선 격언이 떠오르는데 모르거든 손 빼라라는 격언이 떠오르는데요. 예, 모르면 손 빼라 있죠. 예. 모르면 손 빼라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암만 생각해도 답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정답을 못 찾으니까 뭐 아니, 정답을 못 찾을 바에는 그냥 네. 차라리 딴 데를 돌아. 아이, 모르겠으면 그쪽은. 그리고 또 하나 떠올랐어요. 중앙으로 한 칸 뛰는데 악수 악수 없다. 없다. 예, 다 있죠. 지금 시점에서도 적용이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한 칸 뛰는데 악수 없는 거니까요. 예. 이거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여기 한 칸 뛰는 게. 여기도 좋은 자리고. 여기 그냥 이렇게 툭 뛰는 것도 좋은 자리고. 두 곳 다 가능하군요. 그럼요, 다 가능하죠. 근데 저는 왠지 여기 차단할 것 같아요 이세돌보다. 지금까지 시간을 들이면서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한 칸 뛰는 거, 아까 제가 얘기한 차단하는 거, 아니면 손 빼는 거. 그럼 뭐 좀 판단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마유타의 오늘 그 모습을 좀 보면 이런 스타일로 이세돌 구단에게 잘 두는 기사가 한 명 있잖아요. 커제잖아요. 커제가 이렇게 둡니다, 사실. 예. 실리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바둑은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그러니까 빈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원래 상대가 조금 이렇게 10개 두면 그걸 찔러가는 걸 참 잘하는데 네. 그런 게 할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네. 자, 이세돌 선수의 생각이 길어집니다. 농심배 13번째 대국입니다.